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016년 10월 3일 2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집션 마우님, 그리고 더불어 행복님, 2부 방송 축하 기념으로 별풍선 시원하게 빵빵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방송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쉬는 시간 가지세요. 나이트 70님. 열혈검탱님, 오늘 전 풍선이 없어요. 대신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열혈검탱님,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이것을, 협찬해주신 우리, 열혈검탱님에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근혜는 아닙니다. 저 박근혜가, 정말 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진심으로 오기를 저는 기대하는데요. 그러려면, 몇 가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태어난 지 100년, 다카키 마사오, 태어난 지 100년 맞이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00억 원을 들여서 기념행사를 경양각지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작 100억 원 정도 남짓되는 정도의 예산이죠. 국가 예산. 19년간.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탄생 100년을 기념한다고 들어가는 예산 1900억 원이면, 세월호 특조위가 19년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년이 뭡니까? 15년이군요. 더 되는군요. 더. 15년 정도 되죠. 1900억이니까 120억 정도. 15년 정도. 그런데 그거는 돈이 아까워서 못한다라고 하는 박근혜죠. 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국민 여러분들 절대 이걸 용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참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많이 슬펐던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던 분이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와갖고,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받은 그 자격증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의사로 일했던 분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유리창 닦는 일을 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사망하는 참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인데,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내 탈북자 수는 약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월 평균 이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약 160만원 정도가 되고요. 실업률은 약 5.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물론 이것도 약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그렇진 않은데, 보증금 1억에 220만원님 별풍선 아주 크게 시원하게 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이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분들이 자기가 탈북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직장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 신분을 조선족으로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런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박근혜가
탈북해서 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정말 어떤지 그 실태를 우리 직접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홍강철 선생을 전화로 연결해서 그 실태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광철 선생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광철 선생님이시죠? 네, 그렇지요. 뭐 그렇지요. 아니 누구랑 지금 같이 있는 거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너 보다라니까. 아니 목소리가 울리는데 스피커폰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래야지 여기서 잘 들려요.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홍광철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광철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홍광철 씨,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이집션 마우님 잘 들리시나요?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보증금 1억에 220만원 이임하시고, 캡틴님 잘 들리신다고 그러시네요. 우리 홍광철 선생님은 제가 예전에 국민TV에서 고상만의 수사반장 할 때 모시고, 2시간 넘게 저희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자, 먼저 박근혜가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라고 이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홍광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오라고 지시 들어온 건가요? 그러니까 10월, 그 방송을 못 들으셨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지시했네, 해가지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로 지금 온 사람들이나 근사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와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 사람들이라도 근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건데, 아까 전에 제가 우리 홍광철 선생님하고 방송을 연결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 수가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3만 명인데, 근데 이분들, 이 탈북자 3만 명에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자기 신분을 북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급적이면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런 거죠? 탈북자라고 하면, 이 탈북자를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회사들이 가서, 이게 면접 보고, 탈북자라고 하게 되면, 잘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탈북자라고 해서 들어오면 보안경찰이 붙거든요? 신변보호관이 5년 동안 보호해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감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탈북자라는 거 숨기고 회사에 들어가 일하던 사람도, 어느 하루 이렇게
조선일보관한테 전화 오게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식당이라는 가서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식당에 서빙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줌마들 보면 말투 들어보면 알리거든요. 예. 북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네. 아. 그러니까 조선족하고 북한 사람하고 또 말투가 다른 겁니다 또. 아 그래요?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북한 사람이나 조선족이나 말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예.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말린다 우리는. 그러니까 서빙하는 아줌마하고도 물어보거든요. 북한에서 왔냐고. 네. 그러면 아니라죠. 나 조선족이라 한다다. 그리고 나도 탈북자라고. 그래서 네. 내가 먼저 소개하면 그러면 그러냐고 반가워하는 거죠. 아, 예. 네, 그리고 자기도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탈북자라는 것 자체를 숨기거든요. 탈북자 자체도.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회에서도 뭐랄까 이런 국민도 못 되는 거죠. 조선족보다 못한다 탈북자.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게 이제 그거 왜 그럴까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북에서 오신 분들을 사실 이제 참 그게 이해도 가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차라리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차별을 느끼나요? 글쎄요, 저는 대답 좋은 분들 계시니까 차별을 남늦게 못 보는데 나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다 조선족이라 하죠, 다. 거의 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박근혜가 북한에 계신 분들 보고 남한으로 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참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미 전에 2004년 그때보다도 더 잘해준다면 그런 말이 이해되는데. 네. 2004년 정도 그때 내가 알고 있게요. 예. 2004년 경위도 그때는 이 탈북 이 정착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한 3,400만 정도 거의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2004년 그 경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한 2,700 정도 준다 지금은. 아 많이 내려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라 말했으면 좋겠나. 근데 실제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향 조정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 기본 이유가, 예. 이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가 증가하고,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네. 그리고 예산은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진다고, 이렇게. 예. 그렇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거든. 2010년경에 예. 최고로 탈북자가 많았다고 2009년경에 예. 많았고 그리고 점점 줄어들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작년도 내가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명 정도 들어왔다고 1276명 정도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탈북자 수가 완전히 줄어든 겁니다. 절반 거의 꺾이도 됐거든요. 예. 2009년 경우에는 한 3000명 거진됐는데 예. 그러니까 완전히 줄어든 거나 탈북자가.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탈북하는 분이 지금 보면은 북에서 오히려 집단 탈북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종편에서 그렇게 떠드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네요? 네, 그게 올 사람이 다 온 거죠, 이제는. 탈북한 사람이 다 탈북한 겁니다, 북한에서. 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탈북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게 왜 증가했냐면, 북한에서 물론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은 극소수거든요. 예? 네.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보고 지칭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네. 지칭한다고. 그런 사람이 지칭은 정말 드물거든요. 대체로 중국에서 10년 이상 다 살다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때에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2000년 초반까지 이 탈북에서 중국에서 살고 계시다가, 예. 그러니까 신변이 합격치 못하니까, 네. 신원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금 다 오시는 거죠. 확실한 신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신다고 듣긴 들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미 전에 탈북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때까지 계속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또 돈도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데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직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대체로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올 사람 거진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제는. 이런 상황 하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2,700 정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정착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주거 지원비나 무슨 매달마다 얼마씩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 번 지급하는 거죠. 한 번. 2,700만 원.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걸 단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간 탈북하시는 분한테 2,7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한 번. 네. 몇 년 동안 끝까지 주는 건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50만씩, 40만씩. 2,700만 원을 나눠서 몇 년에 걸쳐 나눠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2,700만 원을 한꺼번에 줘도 그렇고, 그런데 뭘 어떻게 살아요? 갑자기 와갖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실제로 지원이 그렇게 해서는 와갖고 우리나라에 정말 저소득층밖에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게 40만, 50만 이 정도 아마 지원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처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죠. 그러니까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처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서는 여기와 정말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그리고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어쩌고 하는 분들이 온다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말 아주 가난한 건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도대체 어떻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자기 돈 없으면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3만 명이 지금 이제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얘기인데 진짜 와 계신 3만 명의 탈북자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탈북자 다 살려올 일이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탈북자 다 살릴 일이거든요. 아, 탈북하신 분이 오셔서 자살하는 게. 네, 얼마 전에 인천에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북한에서 의사하다가 이게 와서 빌딩 중소하다 돌아가셨다는 분. 예. 네, 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항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에서 자꾸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렇게 자살률도 많고 그러니까 생활이 비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해서 아마 자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열혈곰탱님이 TV조선을 비롯한 종편에 나오는 탈북자들은 진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근데 거짓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그거. 그게 무산에서, 정진에서, 어느 시골에서 살던 아이들. 오늘 아까 보니까, 강원도 방교에서 살던 아이들이 다 나왔더라고. 시골에서 살던 아이들이, 어떻게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집안에 그렇게 잘 알고. 그리고 또, 무슨 강명동지 그 사람이랑, 여기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북한에서 한 달에 했다고 하는데, 오늘 봤거든요? 보다 우리 어머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머니도 오셨죠? 네, 어머니는 모시고 오셨죠. 모시고 우리 홍강천 선생께서 어머니 모시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 웃죠. 그거 보면. 탈북자는 다 웃습니다. 그거 보면. 그리고 욕하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욕을 해요? 욕하지. 탈북자들 모이면 다 욕한다. 그 사람들은. 아유, 그래요? 탈북자들은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만갑에 나오는 그 사람들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는 어떤 아이다? 나는 어떤 아이다? 이렇게. 어디에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하는 거 다 안다, 탈북자들은. 나도 거기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많았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 재판에 나와서 증인까지 선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게? 예. 예, 그렇게 너무나 잘한다.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인데 나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시 거기 북한에 살 때 뭐라도 나인데, 네. 참 뭘 알아서, 거기 나오면, 북한에서 다 못해본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다 영웅들이고, 완전히 자기 탈북 얘기까지 왔다는 건 영웅이라고 쳐야죠, 뭐. 그리고 중앙당에서 뭐하고, 강용들한 그 사람, 동영상도 몇 개 보니까, 그 사람은 북한에서 못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이대학 무슨 자기 교수도 했다 하고, 어떨 때는 무슨 김일성 자금 관리 했다 하고, 어떨 때는 무슨 당선 김정일 특강에도 자기 들어가 봤다 하고, 이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홍강철 선생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저하고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남한에 와갖고 좀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편에서 TV조선이니 채널A니 뭐 이런 데서 북한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정말 놀랬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법원장님한테랑 말하듯이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저기도 붉은 악마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그리고 거기도 자기 나름의 제도가 있거든요. 다스리는 법률적인 제도가 있고 거기도 인권을 따집니다. 거기도. 그렇죠. 네, 그게 무법천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 땅이 무법천지면 북한이 허물어지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감에 나오는 종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이게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네? 이게 일치에 맞는 일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 거죠. 저 말이 거짓말이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또리 장군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우리 홍강철 선생님은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 못 보셨죠? 만화 영화. 네, 못 봤습니다. 네. 우리 또리 장군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저희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만화 영화였는데 그 또리 장군을 보고 저는 진짜 북한에서 사람이 죽으면 또리 장군에 그게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는 과일나무 밑에다가 비료로 묻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북한은 화장도 잘 안 한다. 그게 북한이 이 유교적인 그런 풍속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북한에는. 그러니까, 이 화장하게 되면 두벌 죽으면 한다고, 시킨다고, 화장도 잘 안 한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자꾸 화장 강요하는데, 근데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그게 유교 사상이 남아있다는 것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또 허걱할 거예요. 북에서는 유교 사상은 무슨, 그냥 빨갱이 붉은 사상 이거 하나만 남아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존 예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은 일하고. 그래서 우리 홍강철 선생께서 말씀하신 게 남한 사람들 남한 총각들 통일되면 북한 여성하고 결혼하면 정말 편하게 산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관장님 그 말씀하셔서 또 한국 여자들한테 또 욕먹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이야기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ESP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했는데 강명도 씨는 총리 사위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나는 총리 사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총리
총리 사이가 강훈관이 그게 그 강반석 가슴이거든요. 그게 지금. 예. 그런데 총리 사이가 왜 한국 것이 오는지 나 그게 이해 안 되거든요. 총리 사이가 왜 와요 한국 것이? 이게 하여간 이 사람 그 강명동가 이 사람이 또 고소도 당했잖아요 지금. 예? 북한 변호인을 강용석으로 했던데. 미국에 사는 김정은의 고모인가? 고모부가. 네네네. 예, 그랬죠. 그래서 사실과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데 그 사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여하간 핵심 내용은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홍광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이른바 2등 국민처럼 지금 전락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이게 그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적 차원 노력이나 이런 건 없이 오히려 그런 3만 명이 그야말로 보호되지 못한 가운데 방치돼 있고 또 북에서 배웠던 학력 우리 홍광철 선생님도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육사에 해당하는 강건군관 종합학교의 수석 졸업생인데 그런 것들이 배울 만큼 다 배웠죠 나도. 예? 배울 만큼 다 배웠죠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학력으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바꾸기 위한 게 사실은 북한 인권법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남에서 말 그대로 지상낙원의 행복한 삶을 꾸리고 보호받고 있어야 우리가 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는 탈북자들도 제3국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쵸? 네? 다른 나라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무슨 영국이나 이쪽으로. 그리고 한국에 왔던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던 사람들도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네? 탈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또. 탈남 현상이. 탈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사람들이 욕하듯이, 헬조선이라 하나? 예.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탈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입국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또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발표되지 않아 그러지. 많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도. 네? 그리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많다고 말하면 내가 안 되지. 많은 게 아니고, 예. 네?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겠다, 제3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른 북유럽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또 탈남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네. 그게 다 되고, 북한에다 되고, 우리 지상낙원이 우리 모두 오시라고, 예? 그리 말하면 웃죠, 저쪽에서도. 제 코나 닦아라 하지 않습니까? 제 코나 닦으라고. 자,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잡혀갈지도 모르겠는데. 잡혀가는 얘기는 하면 안 되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인권 문제가 아주 많으면, 어느 나라나 인권 문제 다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북한이, 옛날에 북한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예? 옛날에는 말 잘못하면 말반동으로 잡혀가고 이랬습니다. 옛날에 80년대. 예. 예? 80년대 말. 우리도 그랬죠, 그때. 내 기억에도. 예? 근데 그 이후에 고난행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북한이 많이 풀어놨거든요, 많이. 아, 그래요? 북한도. 네, 그리고, 최근에 한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인권 가지고 대단히 늘어나거든요, 북한도. 예, 옛날 같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는. 자. 그러니까, 이 탈북자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 대고, 자꾸 이게, 정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우리 무릉동 같은데 자꾸 놀라고, 그러고 살라고 하면, 네. 저기서도 웃죠. 이게 현재 여기 와 있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는 거,
탈북자 가족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여자들은 대부분이 다 아가씨로 뛰고, 남자들은 일용직에 다 가서 일하고 이러는데, 그런 인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이고. 대통령 각하 몰라서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아마. 아이고, 참, 또 그 말씀 드리니까 또 가슴이 탁 또 메이네요. 참 오셔서, 진짜 그렇게 그렇구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죠?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베이징 대사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베이징 대사관 안에 탈북한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방 3개에 길게는 막 7, 8개월씩 이렇게 거기에 체류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빨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정부가 허용을 안 해갖고 못 오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중국에 한 10만 명 정도 탈북자가 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이 허용을 해갖고 대한민국 보내면 당신네 나라가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중국의 그 베이징 공안 부부장이라는 분이 그 저녁물 먹으면서 만찬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그걸 들으면 안 되죠. 아수라사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했다간 오히려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근데 그렇죠. 너무 철없는 이번에 국군의 날 관련해서 북한 정권만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생기는 거 하나 없는 이런 자극적 발언만 하는 것이 무슨 실용 정부인지 안타까운데 자, 다음에 한번 우리 홍강천 선생님 모시고 길게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려고 하는데 정리하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지금 와 계신 우리 3만 명의 이 탈북자 동포들, 탈북하신 분들이 진짜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하지만 이른바 2등 국민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하되고 또 방치되어 있는 이런 현실 저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 바라시는 내용이 있다면 좀 많은 분들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탈북자들 대체로 보면 다 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보면 욕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탈북자분? 부모, 형제, 가족들 다 버리고 온 나쁜 놈이라고. 대체로 보면 그렇거든요. 욕하는 게 그렇게 욕한다. 그런데 탈북자들도 다 모든 개개인이 다 사연이 있어서 떠나오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그 사람들도 자기만 살자고 도망친 거 아닙니다. 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했고, 배고파서 살지 못할 처지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서 떠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편에 나오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자들에 대한 인상을 그린다고 해서 탈북자 전반을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은 동포 아닙니까? 다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고, 그럼요. 같은 민족인데 서로를 질시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까운 이웃처럼, 내 사촌처럼 이렇게 탈북자들도 얘기해주고, 탈북자들도 그렇게 가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당겨주고 하게 되면 탈북자들도 다 진심이 울모하면 정말 일도 잘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지내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훌륭하고 깨끗하고 정말 일하자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상처 입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하게 되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탈북자들 좀 같은 형제로 좀 따뜻한 눈길로 좀 봐주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한 거죠. 저부터 감사합니다. 박수를 먼저 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진짜 예,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예, 박수를 치고 있어요. 우리 라이츠 70님, 한민족, 호로간 메뚜기님, 짝짝짝. 예, 그 여러곰탱님도 예, 개함망국이라고 얘기하고 보증금 1억에 220만님 말씀 감사합니다, 홍 선생님이라고 하셨고 조선의 뚝심님도 네, 짝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다. 예, ESP님, 세터민 분들 보게 되면 정말 잘 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네,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가운데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앞으로 그 자주 방송을 통해서 예, 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 네. 이 종편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한편 보면 그분들도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출연료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겠죠, 또. 예. 그런데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왜곡된 시각을 많이 갖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무슨 막 북은 완전히 그냥 무슨 그냥 막 이렇게 그 권력자에 의해서 그냥 제멋대로 여자도 어떻게 하고 재산도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네.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 누가 그렇게 네. 사겠어요, 그걸. 네? 그죠?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어느 주민이 정말 그걸 참고 살겠냐고요. 그죠? 네, 허물어진 지 12분이죠. 북한 그러니까. 사람들 성격이 대단히 급한다? 우리 홍강철 선생님도 급하죠? 일제 때, 예. 일제 때, 감도이들과 발전에 참가한 사람들이 70%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쵸. 김일성 따라서 북한 정권을 세운 사람이 70%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당일 주장한 사람도. 예. 예? 아이고. 현대사에 김정일이 김정일 정권의 그 추위에다 높이 세운 것도, 예? 그리고 그 제도로 국권이 한 것도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예, 예. 도명록이, 예? 지금 국가보위부장 김현웅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인데, 예.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사회가 여기서 나오는 종편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 사회가 그렇게 인간 생기욕이 가면, 예. 참지 않죠,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건 민족적 습성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불을 보면 참지 못하는 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어요. 방금 그 주장은. 맞아. 네, 생각해보니까 평양의거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난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함경도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골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죠? 네. 맞아. 광골기질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일에 그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홍강철 선생님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부탁드려서 한번 이 말씀 한번 듣고 차후에 우리 정식으로 이런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때려잡는 진짜 만나는 이야기 진만갑으로 제가 한번 꼭 모셔야 되고요. 오늘 방송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으로 저희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에서 협찬해 주고 있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제가 우리 홍강철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 휴대폰으로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이구. 아이고, 무려 30분 넘게, 방송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진짜, 저희가 너무 이제 잘못된 이야기, 거짓된 정보로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틀린 정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허상과 싸우는 일이 될 겁니다. 허상과 싸우는 일.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저기가 저 모양이니 우리가 요 정도면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고요. 저기가 저렇다면 우리는 더 훌륭한 체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베개님, 일제강점기까지는 반공일증 정도가 아니라 힘도 꽤 셌을 것 같네요. 예, 지금도 뭐 굉장히 세답니다. 특히 그 무산 뭐 이쪽은 탄 캐고 이러는데, 그 탄 캐고 이러는 것들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뭐 반동분자들만 가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쪽 계신 분들 들어보니까 또 얘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진보와 민고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경도는 세종대왕님 시절에 기마민족이었던 여진족을 조선 백성으로 편입했던 걸 생각하네요. 라고 했어요. 홍 선생님 전화 인터뷰 중에 신청자가 더 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고상만 뉴스 그 사건에서 당분간 우리 홍광철 선생님 모시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과 그리고 모란봉 클럽에서 나오는 헛소리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실을 좀 듣는 그런 자리를 좀 몇 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식으로 방송을 하나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보다 많은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그때 그 사건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거리가 많아갖고 준비했던 이야기 중에 한 꼭지는 다음 시간, 다음 주 방송 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백남기 선생님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기 선생님과 관련해서 사인에 대한 진실을 파헤친다라는 명분으로 경찰과 검찰이 부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노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6년도 3월, 지금부터 20년 전 사건이죠. 20년 전에 연세대 법대 2학년 학생이었던 노수석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지금 이 백남기 선생님과 관련해 갖고 이분이 지금 부검을 하냐 마냐, 이걸 강압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 과정에 이 노수석 열사라고 흔히 학생들은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 함께했던, 저도 이 노수석 씨 사건 때, 노수석 열사 사건 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하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급보가 왔어요. 96년 3월 29일 저녁이었는데 지금 당장 국립의료원으로 달려와 달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당시에 등록금 인상 반대, 그리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었죠. 대선자금 공개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경찰하고 대치 국면에서 치고받고 이렇게 뭐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진압작전이 시작이 되니까 을지로 오가에 있는 인쇄소로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진압경찰들이 학생들을 검거한다고 인쇄소 골목 안을 곳곳을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고 검문 검색을 했는데, 그때 학생 하나가 인쇄소의 기계 뒤에 숨어서 들어왔는데, 이 착한 주인 아저씨가 경찰에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숨겨줬대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경찰이 물러가니까 이 사장님이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라고 했는데 학생이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가갖고 손을 치면서 학생이 이제 괜찮으니까 일어나봐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학생이 끝내 일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놀란 이 사장님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실었는데 앉아서 이미 그 학생은 숨진 상태였다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숨진 학생 노수석 군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옮겨간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은 숨져서 숨을 거두는데요. 제가 연락을 받았던 시각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빨리 국립의료원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96년 3월 29일 밤 저녁이 돼서 껌껌한데 이제 국립의료원에 가니까 이미 경찰이 국립의료원 을지로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뺑뺑 둘러싸갖고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물샐 틈 없는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저도 거길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때 인권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하단체의 인권위원회 부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무작정 면회 왔다. 예, 면회 왔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몇 호실에 누굴 가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말문이 갑자기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걸 알고 저를 확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못 들어가? 국민이 내가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막 치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서울경찰청의 정복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절 봤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매일 집회 시위하는 과정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부장님 여기 어쩐 중에서 과장님 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넣으십시오 했더니 그때 서울경찰청 정복과장하고 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과장이 비켜 그러니까는 그냥 이른바 모세의 기적처럼 그 사람들이 쫙 비켜줘갖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이 노수석 사망한 상태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노수석 씨가 왜 사망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백남기 농부 이분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부검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검을 한 결과 당시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 이렇게 사인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경찰이 부검을 하기 전에 우리 쪽에 이른바 양심적인 의사와 법조인들, 검찰 출신의, 검사 출신의 이런 분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노수석 씨의 몸에서 모두 7군데의 피하 출혈, 즉 멍이 든 자국, 심하게 멍든 자국 등 외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백히 경찰에 의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심장 질환이 원래 있었다. 그래서 사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몰아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노수석 씨의 나이가 20살, 만 20세였거든요. 만 20살밖에 안 된 건장했던 특히나 이 노수석 씨는 재학 당시에 풍물패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풍물패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북을 친다든지 징을 친다든지 꽹과리를 치는 게 굉장한 노동, 그러니까 몸을 많이 쓰는 일이고요. 또 돌기도 많이 하고 또 길놀이라고 해서 이제 막 걸어가면서 북 치는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풍물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할 리가 없다. 그래서 심장마비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걸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경찰은 이것에 대해서 부검을 하고 부검 결과가 이렇다는 식으로 몰아갔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다 사실이냐? 캡틴 니용께서 사물놀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고상만 강대윤님, 아이고, 오늘 1대 MC 늦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열심히 듣겠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는데요? 이제 방송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유족 측으로 부검 참관인이 한 분 들어가셨어요. 녹색병원의 양길승이라고요. 굉장히 양심적인 의사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당시에 부검이들과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평소 건강했던 청년이 외부 충격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심장 이상 증세를 보여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노수석 씨의 노수석 열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백남기 선생님의 이 부검 논쟁을 보면서 이런 충고를 하셨어요. 이 충고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후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당시에 이 경찰이 요구하는 부검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꼭 부검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믿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너무 후회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수석 씨의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당시에 백골단, 이 백골단은 정경이 머리에다가 흰 하이바, 흰 이 오토바이 뭐 하이바라고 얘기하나요? 하이바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겠죠? 이 백골 그런 걸 이제 하얀 하이바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무장경관이죠. 무장, 이게 무술경관, 예, 그 무술 고단, 그 고단 이런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관으로 채용을 한 건데요. 이 사람들, 이 백골단이 곤봉으로 시위대를 두들겨 패고 체류탄을 마구 쏘아대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그저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인이 얼마나 모순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노수석 씨 사건 당시에도 부검인은 이 노수석 씨에 대해서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라고 했는데요. 이른바 심정지는 심장이 정지된 걸 의미하는데요. 백남기 노인, 이 농민 이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은 심장정지가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외인사, 즉 물대포에 의해서 외부 가격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부분을 빼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말이죠. 중대한 이야기 있죠. 박정희 역시 심정지 사망일 뿐인 겁니다. 네. 박정희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바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측근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예, 각하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과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 이 버러지 같은 놈들과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총을 탕탕탕 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바로 지금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사인을 심정지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바로 물대포를 뺀 것처럼 박정희의 총도 빠지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박정희가 쏜 총에 대해서는 빼놓고, 아니요, 김재규가 쏜 총에 대해서는 빼놓고 단지 박정희에게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박정희의 총을 빼는 것처럼 바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해서도 물대포를 뺀다면, 그렇다면, 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예,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단열 0416님 너무 늦은 시간에 오셔갖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ESP님 백골단은 체포조입니다. 어이구, 잘 아시네요 이분이. 예, 알고 계신 내용이 상당합니다. 오늘 방송, 예, 중요한 핵심 이거죠. 백남기 선생님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등 권력이 왜 그렇게 부검을 하고자 집착했는지, 자, 그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밝혀진 사인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백남기 선생님을 죽인 자, 백남기 선생님을 진짜, 예, 목숨을 빼앗은 자, 바로 범인은 경찰입니다. 경찰이 백남기 선생님을 죽인 범인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그것이 진짜 정의인 겁니다. 진짜 정의인 거죠. 예, 300일이 넘게 물대포를 맞고 이후 식물인간으로 계셨는데, 이렇게 원인이 명백한데도 경찰이 부검하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노수석 열사의 아버지는, 예, 왜 경찰이 이렇게 명백한 원인에 대해서도 부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부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간곡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예, 진실, 범인이 경찰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고요. 이큰붕어님 감사합니다. 108번째 팬클럽으로, 예, 가입을 해주셨네요. 예, 오늘 방송,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어느덧 또 2시간이 7시 반에 시작한 방송이, 예, 다 2시간이 또 넘어갔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2시간이 정말 짧죠. 예, 우리 연일검택님이 말씀하시네요. 글쓰기 강좌,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글쓰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글쓰기 강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도 광고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화답해 주셔서, 예, 30명 선착순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좋은 강연 하게 됐는데요.
그 오마이뉴스 아마 내일부터 사이드 광고도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상만의 인권운동가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강좌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서부터 드문드문 비정기적으로 고상만의 시덥잖은 이야기도 하나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 시간대에 가능하면 비정기적으로 해서요. 시사 문제를 제외한 시사 문제가 아니라 시덥잖은 소소한 이야기, 잡담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들로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주고받는 채팅 중심의 방을 한번 운영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과오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진보가 빙고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예, 벌써 끝났냐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추천 아직 안 눌러주신 분도 있으시면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보증금 1억에 220만님 우상만 선생님 오늘 방송 감사히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셨고요. 못 가서 그냥 물어본 일이라고 하는 열일검택님 계십니다. 늘 감사하고 조선의 뚝심님 오늘 질문 많이 주셨는데 많은 답변 못 드려서 정말 아쉽고 다음 방송에서는 많이 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매일매일 좋은 방송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약속드리고요. 오늘 홍감철 선생님 모시고 들은 이야기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그러저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 주민들도 정말 나만 오고 싶다라는 느낌, 나만 오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끌어넘치는 나라,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반드시 구해주겠다는 확신이 있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국민들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나도 저 나라 국민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금강산 다시 열리고 멈춰진 개성공단의 기계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대한민국 되는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그날까지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엔딩곡으로 다시 만납시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일은 10월 10일 텐텐일이죠. 월요일입니다. 10월 10일 텐텐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방송으로 다시 한번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